자, 요 얘기를 좀 해볼까? 자, 일단 3월 21일 트럼프가 48시간 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전력 인프라를 대규모로 파괴하겠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좋은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일 뒤로 미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협상이 오고 가고 있고, 우리는 협상했다. 이란 쪽에서는 협상을 안 했다. 미국 쪽에서는 걔네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우리는 협상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비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타코라는 말 아시죠? 타코가 뭐냐면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겁먹고 물러난다. 이런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그게 타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트럼프를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단어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스타일이 약간 협상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렇잖아요. 먼저 아주 강한 위협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협상장에 나오거나 일부 양보를 시사하지 않으면 시한을 또 미뤘다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추가 양보를 이끌어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압박 수위를 넣고, 즉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 상대를 더 깊이 몰아붙이는 협상 방식.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작년에 관세 문제에서도 트럼프가 이런 비슷한 방식을 썼었죠,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가끔씩은 이렇게 말을 또 거칠게 하고, 그렇다가 뭐 또 이렇게 약간 좀 양보했다가, 그렇다가 또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말한 것만큼 그게 100% 다 실행되진 않지만 결국 상당 부분은 실제 정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이란 문제에서도 전력시설 폭격이 잠깐 유예됐다고 해서 미국의 압박 강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동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해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수부대나 장비들이나 지금 계속 중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협상 기간에도 이란 지도부에 대한 정밀 제거, 탄약 저장고 공습 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란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주변의 걸프국들 계속 타격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협상을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더 강한 카드의 발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일보 후퇴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일 유예 시간을 둔다 했을 때가 이번 주 월요일이고, 5일 뒤면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지금 목요일입니다. 3월 26일. 지켜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뉴스 좀 보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도 두 가지 아니야. 미국에서 카드로 꺼냈던 게, 한 개는 이란의 전력 막 싹 다 없애버리고 마비시켜버린다. 두 번째는 어딥니까? 하르크 섬. 자, 하르크 섬. 네. 이 두 개 카드가 지금 미국이 던진 최강의 카드죠. 자, 왜 이 두 카드 중에 이란의 전력 시설 폭격이 그렇게 중요한 카드냐면, 이란의 전력망 타격은 단순한 시설 폭격이 아니라 전쟁의 성격을 바꾸어 버리는 단계예요. 기존의 전쟁 방식은 지도부 참수, 지휘체계 마비시키고 탄약고, 핵심 군사 목표 파괴, 이 같은 21세기식 정밀 타격에 가까웠다면, 전력 인프라 폭격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쟁 성격이 바뀌죠, 그죠? 자, 왜 이란이 이런 전력망이 이게 중요하냐면, 이란의 전력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란의 발전이 대부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소수의 대형 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제재가 오래 지속돼 유지 보수와 부품 수급도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핵심 발전소만 맞아도 단기간에 전력망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복구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전력망이 무너지면 군수산업, 통신, 지휘체계, 항만 운영, 도시 기능까지 모두 타격을 입게 돼요. 즉, 이 카드는 단지 불편하게 만드는 공격이 아니라 이란 국가 기능 전체를 한 단계 더 무너뜨리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란이 가진 카드는 무엇이냐 이거야. 자, 일단 이란이 가진 카드, 이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카드 두 개가,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다른 하나는
걸프 국가들이 기반 시설, 특히 담수화 시설이나 발전소 공격 위협 이 두 개야. 즉 미국 본토나 미군에 정면으로 큰 군사 손실을 입힐 능력은 부족하니 대신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해상로와 에너지, 물 인프라를 건드려서 간접 압박을 가하려는 구조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협박이죠, 협박.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이거를 이란의 결정적인 카드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야. 직접적인 승리 수단이 아니라 공포와 불확실성을 만드는 카드죠. 그냥 겁을 주는 카드지 이게 무슨 요 카드는 너 목줄이야 이런 카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카드, 한 개는 이란의 전력망을 타격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너의 목숨줄을 쥐는 카드예요. 나라 전체가 마비가 돼. 그 다음에 그 하르크 섬을 점령을 한다. 이거는 무슨 카드입니까? 니들 돈줄을 우리가 다 뺏어간다는 뜻이야. 이 두 개는 굉장히 결정적인 카드지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그냥 협박용이지. 그것도 이제 완전 뭐 이란이 그걸 장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가끔 뭐 드론이나 자폭 함정, 자폭 쾌속정, 요즘 뭐 많잖아. 그거 뭐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켓으로 뭐 유저선 하나를 크게 손상시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도발을 하면 세계는 크게 놀라겠지만 그 자체로 전쟁의 최종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꺼내든 카드가, 오늘인가 어젠가 아무튼 이란에서 또 꺼내든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우리가 막아버리겠다. 홍해까지 우리가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도 우리 도울 거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지금 공식적으로 참전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전을 한다고 해도 홍해 쪽 막으면 유럽 쪽이 이제 또 마비되거든. 유럽 언제까지 끝까지 야 우리 참전 안 해 이러고 있는지 한번 보자. 진짜 여러분들 유럽도 옛날 유럽이 아니야. 진짜 유럽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영국이 이제 대놓고 중국 머니 받겠다고 발표한 거 봤죠? 영국 런던의 제일 중심지, 제일 큰 땅덩어리를 중국한테 주면서 중국 대사관 지으라고. 야, 그 콧대 높던 영국도 진짜 중국한테 크게 한번 뒤통수 쳐맞아봐야. 영국에는 아직 뭐 영국 사람들 반중 시위 이런 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있으려나? 거기 있나? 한번 세게 쳐맞아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자, 그리고 또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 전력망 타격 이 카드뿐만 아니라 제일 센 카드는 하르크 섬이에요. 하르크 섬, 카르크 섬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르크 섬이 맞아. 하르크. 자, 여러분들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이 하르크 섬을 통해 가지고 나가요. 즉 이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핵심 출구이자 사실상 에너지 생명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섬을 장악하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직접 점령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원유 수출 밸브를 손에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따지는 게 또 뭐야? 미국이 따지는 거는 돈 적게 들여가지고 큰 수익을 보는 거. 이게 미국 전쟁에서 되게 따지는 거거든요. 가성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전체를 점령한다, 상륙 작전을 한다. 아까도 많은 사람이 뭐 미국이 만약에 이란으로 진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그거 힘들어질 텐데, 장기전으로 갈 텐데 미국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미국이 지금 그쪽으로 병력을 그렇게 투입하는 거는 이란 쪽으로 막 병력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일단 하르크 섬부터 점령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이란의 돈줄이 확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란이랑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어디서는 지금 협상을 했다, 누구는 협상을 안 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란 내부에도 지금 여러 파벌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쪽은 미국이랑 협상을 한 쪽도 있고 미국이랑 협상을 안 한 쪽도 있지만 지금 서로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무슨 눈치를 보느냐, 나중에 과연 누가 전쟁이 끝났을 때 이란의 지도자가 돼서 이란을 이끌고 갈 건지 지금 그걸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물밑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란이 재건이 되고 이제 다시 발전하게 될 테면 그때 이란을 이끄는 그 누가 되든 그 가문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돈을 줄 수도 있고 큰 권력을 가질 텐데, 그럼 지금부터 미국한테 좀 어느 정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한테 수익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공식적으로는 세게 나가지만 밑으로는 또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견제해. 예를 들어서 여러 그 이란의 차세대 그 후보가 있을 거 아니야. 미국도 그 후보자 명단이 있대요. 하지만 그걸 공개를 하진 않지. 근데 그 후보자들끼리는 누가 있을지는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견제한다 이거야. 야, 나중에 미국이 쟤랑 손잡으면 내가 이제 오리알이 되는데? 맞잖아. 그럼 저쪽에서도 야, 내가 미국이랑 합의하기 전에 저쪽이랑 손잡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신경전.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거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 쪽에서 그걸 만약에 잘 이용하면 그 이란의 내부 세력들 중에서 후보자들끼리 서로 또 싸울 수도 있고, 미국은 손 안 쓰고 지들끼리 이렇게 막 다투다가 뭐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를 유도하고 있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 카드로 쓰고 있지만, 미국이 계산기를 굴러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강한 카드가 하르크 섬을 점령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하르크 섬을 점령을 하면 뭐 이란이 해협 봉쇄한다라고 협박을 해도 정작 자기 수출 생명줄은 미국 손에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놓고 싸우는 것보다 이란 경제의 목을 직접 조르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직접 점령할 가능성은, 물론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그렇게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뭐 이라크 전에 큰 전쟁 비용을 지불했던 적도 있고, 그건 다 이제 돈을 많이 쓴 전쟁이라 하면서 실패작이라고 많이 평가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게, 호르무즈 해협 쪽 이란 섬들 중에서 거기에 게슘 섬이라고 있대. 게슘 섬. 거기는 이제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미 오랫동안 군사화가 진행돼 지하 시설과 방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점령 비용이 하르크 섬 점령 비용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란 본토 가까운 지역을 직접 장기 점령하면 미국이 드론, RPG, 자폭 차량, 게릴라식 공격에 또 계속 노출될 수 있죠.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겪었던 거죠. 그죠? 보복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더 깊은 지상전 수령으로 들어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미국도 지금 알 겁니다. 반면 하르크 섬은 더 작고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며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점령이 쉽다라는 판단이 미국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더 큰 경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하르크 섬이라는 거지. 즉 미국이 호르무즈 전체보다 하르크 섬을 우선 카드로 본다면 그건 군사적 효율성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가 이런 분석도 해놨어요. 미국이 만약에 섬을 점령하게 된다면 법적이나 정치적인 부담은 없는 거냐. 이란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토를 직접 점령하는 순간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 법적 부담이 크게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아직 의회의 정식 선전포고 없이 대통령 권한과 긴급 조치 성격으로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영토 점령은 별개 차원의 정치, 법적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력시설 폭격과 이 하르크 섬 점령, 이 두 개가 굉장히 지금 미국한테는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중에서 한 개만 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없애버릴지.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빨리 끝내려면 이란 내륙의 전력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르크 섬까지 점령을 해버리면 이란은 진짜 완전 그때는 진짜 원시 세대로 돌아갑니다. 돈도 없어 이제. 이 두 카드를 동시에 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미국이. 왜냐? 한 방에 끝내는 게 나아. 그 질질 끌어봤자 미국 돈만 더 들어가고 미군만 더 죽어. 그러면 트럼프 연말 그
득표율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방에 빡 때리고 빡 끝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지 누구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미국 편에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난 미국 편에 서가지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이 책임지지도 못할 전쟁을 벌였다. 이거 미국 졌다. 미국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봤지. 댓글도 많고 심지어 한국의 공중파 뉴스도 이런 뉘앙스의 뉴스가 있어요. 이란은 비대칭전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미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그 전쟁 그 뭐야 그거 게릴라전? 아무튼 베트남 엔딩 이라크 엔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란 승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란 승리론을 주장하는 게 제일 센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중국 정부에서까지 관영 매체에서 이란 승리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란 승리론이 중국에서는 진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 근데 그게 한국으로 댓글 작업 혹은 이런 온라인 댓글 부대들로 인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건지. 왜냐하면 진짜 정상적인 한국인으로서 이란이 이긴다고 믿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렇잖아.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미국이란 나라를 알고 한미 동맹의 파워를 알고 이런 거를 다 배우면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이란이 미국을 이길 거다라는 생각하기도 힘들어, 진짜.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이런 온라인에서 이란 승리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난 그거 한국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 중국 댓글 부대들이 이렇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봐요. 자,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야. 이란은 미국을 이길 필요도 없다. 미국을 왜 이기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란은 이긴다라는 논리예요. 그냥 가끔 드론이나 자폭정이나 유조선만 딱 이렇게 위협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이란이 장악하게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란이 계속 겁을 주면 다른 상선들, 유조선들은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거기로 안 지나갈 거니까 그거는 이란이 장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보험료가 폭등하고 해운이 흔들리고 유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 미국은 결국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못 견디고 아시아는 당연히 못 견디고 결국에는 물러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맞아, 미국도 하다 안 되면 미국도 지쳐가지고 손을 뗄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 이란은 굳이 이기지 않아도 버티가만 하면 이란은 이긴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거기 의견을 가져와 봤는데 어떤 반박이 있냐면 그럼 이게 이런 논리가 통해가지고 이란이 이기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호르무즈 봉쇄가 반드시 장기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장기화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한 원유 공급 공백이 반드시 대체 불가능해야 돼. 거기에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이 죽어야 돼. 그리고 세계 경제가 또 반드시 감당을 못해야 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무너져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 정권이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이란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 개 들자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한 전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영국은 수입 농산물 없이는 못 버틴다. 잠수함으로 영국 해상 보급을 끊으면 결국 굶어서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래가지고 독일은 영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상 보급을 잠수함을 이용해서 계속 끊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 사회와 공급망이 생각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고 식량 배급과 소비 조절, 운송 체계 적응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텼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를 들으냐? 즉 호르무즈 해협만 흔들면 세계 경제는 붕괴가 되고 미국은 굴복하고 이런 단순 공식을
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미국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 전 분야에서 입체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카드가 막히면 다른 카드를 쓰고 직접 압박과 간접 압박을 조합하고 산유국, 비축유, 생산 확대, 수송로 대체, 동맹 협력 이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반대로 이란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도 않고 주로 할 수 있는 게 공포, 위협, 으르렁거리는 거, 그냥 짖는 거. 와, 넌 날 무서워해야 돼. 와, 이거밖에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단기적으로 유가를 올리고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국은 비축유를 풀고 북미 증산이 늘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츠가 일부 물량을 다른 경로로 돌리고 산업계도 위험 관리 방식을 새로 짜며 결국 공급망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복원이 돼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게 아무리 늦어도 올해가 넘어가진 않을 거다. 연말이 되기 전까지 석유값은 $80까지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전 세계에서 물건 못 만든다. 그거 믿고 중국이 까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야 씨발 공장 뭐 니들한테만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멕시코, 베트남, 태국, 뭐 인도 뭐 여기저기 다양한 공급망을 이미 다 구축을 했죠. 중국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야야야 들어와 다시 우리한테 와서 사업해. 야 우리가 혜택 줄게. 이지랄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내부의 외국 자본들은 다 떠났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인민들은 다 실직한 상태고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생각보다 빨리 대체 경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하르크 섬 점령, 이란 전력망 타격 이것만 해도 이란은 진짜 그때는 정말 지구상에서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를 보면 단기 충격은 좀 클 수 있어. 지금 단기적으로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흔들리고. 왜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뭐가 막 많이 터지고 막 뭐 유조선이 막 다 침몰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다들 겁먹었기 때문에 바다에 그 배들이 안 지나가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미국 쪽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란 또는 친이란 진영에서 미국이 전쟁을 만약에 더 확대한다. 야 니들 만약에 우리 전력망 타격하고 하르크 섬 점령하잖아? 그러면 우리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대. 이란이. 그러니까 홍해. 바브 엘 만데브는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좁은 길목이라 여기까지 흔들리면 수에즈, 홍해 항로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진짜 그랬을 때 그때는 유럽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크게 보복을 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한테 계속 전쟁을 해달라고 로비를 계속하고 있죠. 이란 이렇게 때려놓고 전쟁 끝나면 너무 어정쩡하다. 이참에 이란을 아예 향후 한 100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중동 국가들은 지금 미국의 종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란은 그 중동 여러 국가들한테는 위협이야. 그리고 후티 반군을 이란이 끄집어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번 전쟁에서 후티 쪽은 본격 참전을 공식화하진 않았어요. 보도에 따르면 후티는 연대 성명을 내고 필요하면 공급망, 에너지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